안녕하세요. 사주 한 스푼입니다. 간만에 강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방학에다가 일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린 정말 상극이야 라는 말 하잖아요. 사실 이 용어들이 다 사주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사주에서 너무 중요한 상생상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사주를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찾으면 내 인생을 사골국물처럼 더 진하고 깊게 만들어 줄 텐데 대부분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 돼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자, 본론으로 할게요. 상생상극 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화토금수 오행끼리 서로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상생이냐 상극이냐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극은 무조건 안 좋고 상생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상생부터 볼게요. 생의 한자 뜻을 보면 날생이에요. 즉 A가 B를 낳다, 생기다, 이어준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A가 임박해지면 B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A와 B의 세력이 서로 비슷해야 상생이 잘 이뤄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상생이 어렵고 오행도 다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도식을 보실게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시계 방향으로 순행하고 있죠. 그리고 A가 임박해지면 B로 이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목이 임박해지면 화로 이어지겠네요. 여기서 임박한다는 것은 간목에서 을목으로 성숙되면서 완전히 임박해졌을 때 화기운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상생관계를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물상이 바로 물, 불, 나무더라고요. 나무는 물을 먹으면서 크죠. 그리고 그 나무는 또 불을 키우고요. 그렇게 커진 불로 금을 재련하면 보석이라는 결실을 완성시킬 수가 있죠. 여기서 토기운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화와 금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임박하면 즉 뜨거울 대로 뜨거워진 정화가 되는데요. 그 정화를 그대로 금에 갖다 대면 작은 보석인 신금이 녹아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토기운이 개입하게 되는 건데요. 뜨거운 열을 무토가 온몸으로 받아낸 뒤 습기가 있는 기토가 다시 흡수를 하고 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게 토생금을 하고요. 금은 다시 물을 생해서 깨끗하게 흐르게 하고 그 물은 다시 나무를 생하며 돌고 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생입니다. 관계가 어때 보이시나요? 뭔가 평화롭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뭘 어찌해도 유유히 흘러갈 뿐이에요. 마치 인간이 뭘 어찌해도 봄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생의 원리는 하늘의 질서라고도 부릅니다. 평화로운데 제갈길 가며 흘러간다? 인간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 현상 자체에 좋고 나쁨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나요? 생의 원리에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이미 나왔습니다. 중용을 의미하는 기토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정화는 신금이라는 보석을 결국 부서뜨리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번 일상에서도 적용해 볼게요. 학생 버전입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하죠. 네, 수생목합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목생화 하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을 통해 공부를 잠시 멈추고 축구도 하면서 환기를 시킵니다. 화생토입니다. 이때 적재적소에 개입을 해서 과열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토기운이죠. 적절한 이 토의 개입 덕분에 귀가 후에 숙제를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게임이라는 결실을 얻습니다. 그리고 씻고 취침하면서 금생수를 하죠. 오늘을 마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상극도 한번 볼까요? 보통 극한다고 하면 공격한다, 즉 나쁘다는 뉘앙스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극이라는 글자를 볼게요. 이길 극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이기다, 다스리다 이러한 뜻이라서 표면상으로는 공격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볼게요. 도식을 보시면 아까와는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기운과 금기운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수국화해서 물은 불을 끄고, 화극금, 불은 금을 녹이고, 금극목,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목극토, 나무는 흙을 파고들고, 투국수, 흙은 물을 막는다. 보통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왜 공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목극토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토의 입장에서 보세요. 나무의 뿌리가 너무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극을 당하며 공격한다고 느낄 거예요. 땅속으로 계속 파고드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나무로 인해서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 황무지가 아니라 쓰임새가 있는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를 가로막았던 그 나무를 통해 나를 규정짓게 되고 누군가에겐 그늘 쉼터가 되어주는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과수원이 될 수도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공격한다, 이긴다 이런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깊게 더 뜻을 살펴보자면 B의 입장으로는 A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규정짓게 된 거고요. A의 입장은 어때요? 결국 B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B를 필요로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상극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벽이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를 규정짓게 되고 제 쓰임새를 찾아간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보다는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극을 땅의 질서 혹은 사람의 질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토기운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목과 수 사이에 껴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 홍수 같은 임수 때문에 을목이 잠겨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기토로는 제방이 안 되니까 뜨겁고 건조한 무토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토가 제방하지 않으면 임수에 의해서 생명을 의미하는 을목이 흠뻑 젖어버릴 테니까요. 이렇게 극의 원리로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또 나왔죠. 수에 잠식되어서 무기력하고 우울할 땐 무토라는 열정을 붙잡아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배웠던 이 모든 과정을 한 장에 담아놓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와 낙서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아신다면 당신은 진정한 고수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도서관 할 때 이 도와 서가요. 하도 낙서로부터 왔어요. 지금부터 이 두 그림을 5초만이라도 유심히 봐주시겠어요? 생소해도 꼭 보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점과 선,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모두 들어있어요. 아니, 언어로 기록해 주시지. 머리 아프게 왜 이런 암호 같은 걸로 해놨을까요? 언어는 친절하고 편리하죠. 그런데 오히려 사고를 가둬버리기 때문에 점과 숫자는 어쩌면 그 당시에 최선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도부터 볼게요.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와 흰 점과 검은 점이 어떤 패턴들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어요. 해독하기 위해선 숫자의 의미부터 아셔야 합니다. 양은 움직임이며 무한의 속성을 띠고 음은 고요함이며 유한의 속성을 띈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나머지가 딱 떨어지고 짝이 맞는 짝수를 음으로 보고요. 짝이 없는 홀수를 양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 중에서는 수를 1, 6, 화를 2, 7, 목을 3, 8, 금을 4, 9, 토를 5, 10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혹시 이 이유가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전 궁금했는데 유튜브에서 이 부분까지 다루면 무국, 태극, 생수, 성수까지 언급을 해야 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주세요. 많이 달리면 따로 영상 찍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1, 2, 3, 4를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에 맞춰서 안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하도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5를 배치했습니다. 1, 2, 3, 4에 5를 더해 6, 7, 8, 9를 가장 바깥에다 배치했네요. 그리고 10이 또 중앙에 있죠. 가만 보니까요. 전부 홀수와 짝수, 즉 음량을 함께 하나씩 짝지어서 배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숫자의 합까지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동서남북 상하 좌우 보세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그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음량의 조화로움을 강박적으로 담아낸 느낌이 나요. 완전하게 말이죠.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이 세계관의 정교한 대원칙 아래에서 1379 양수의 흐름을 보시겠어요? 각자의 패턴대로 이어지며 제갈길을 갑니다. 그리고 2468 보시겠어요? 이 음수도 각자 패턴대로 이어지며 제갈길을 갑니다. 분명 강박적으로 완전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각자 제갈길 가는 거예요. 역동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거 숫자로도 알 수 있어요. 보실래요? 홀수를 다 합치면요 20이 돼요. 짝수를 다 합쳐보세요. 20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5와 10을 개입시켜 보세요. 다시 합쳐볼까요?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 음이 30이 됩니다. 네, 음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즉 하도의 세계관은요. 이 10기토의 개입으로 결실을 얻고 완전함을 얻고 안정, 휴식을 의미하는 음의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어요. 기토가 개입해야 결실을 얻고 음의 세상이 된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생의 원리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즉, 하도는 생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재밌는 사실이 나와요. 기토를 통해서 음의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지만 음이 우세해졌으니 양을 지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양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하도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하게 짝을 맞춰 통일되어 보이지만 가만 보면 누가 뭐래도 제갈길을 가며 확장하고 역동적으로 펼쳐내는 점들의 패턴처럼 말이죠. 음에서 양을 지향하고 있음을 점으로도 숫자로도 동시에 통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서도 볼까요? 하도와 다른 게 많아요. 1, 2, 3, 4를 안쪽에 배치했던 하도와 달리 1, 3, 7, 9를 안쪽에 배치했어요. 양수죠. 그리고 짝수인 2, 4, 6, 8은 어떤가요? 모두 저 끝에 모서리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10은 없고 5만 있고요. 역동적인 양수를 고요한 음수가 막으면서 오히려 통일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막고 있어요, 음수가. 이 부분은 숫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씩 따로따로 보면 각자 불안정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 하, 좌, 우 모든 합이 모두 15가 되거든요. 마방진처럼요. 뿐만 아닙니다. 양의 숫자를 다 더해보세요. 20이죠. 음의 숫자를 다 더하면 20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5 무토를 더하니까 양이 25가 됩니다. 10기토가 없잖아요. 10이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즉, 낙서는요. 무토, 5의 개입으로 불완전하지만 팽창하고 발전하는 양의 세계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땐 무토라는 열정을 가져라. 좀 전에 극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웠죠? 낙서는 극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음을 지향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아까 모든 합이 15가 되었던 점들의 통일된 패턴처럼 말이죠. 따라서요, 낙서는 양에서 음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결국 통일, 휴식, 안정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과 숫자로 통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점과 숫자만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니 말이죠. 사실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니 극소수만 알고 있지 않겠어요? 저의 말주변이 좋진 못해서 오늘 내용이 어렵게 들렸을 수 있지만요. 사실 상생상극, 하도 낙서의 메시지는 끝없는 행복도 끝없는 불행도 없구나. 끊임없이 순환하는 음량 사이에서 중용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과욕은 아닌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는 거고 반대로 자신 있게 욕심을 좀 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 별거 없네. 뻔하디 뻔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줄로 끝나버리는 이 진리는 세상 심플하죠. 근데 깨우치고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오늘도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생각보다 좀 길어졌지만 3일 동안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